안녕하십니까. 노무현이 만든 부동산법을 문재왕이 꺼뜨리고 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찬들의 세종시 발언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판단착오를 만드는 경제학적 교만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행정도시 계획이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법의 재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을 만드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금리를 2.5%에서 5.0으로 만들면서 거품이 팍 꺼졌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그런 단계죠. 이영훈 교수님의 한국경제사는 꼭 봐야 됩니다. 이념 여부 떠나서 누구나 한 세트를 장만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반일 종족주의보다 학문적 가치가 더 높아요. 수요 공급 곡선이 그런 김정호 자유경제원장 같은 수요 공급 곡선이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대 민족성이 반영된 그런 게 물론 한국사에서 경제학적 법칙이 들어가는 거는 그런 이론서대로 되도록 경제 지도자들이 그렇게 국민을 교육시켜서 한 거지. 원래 그렇게 한국의 토착 경제에서는 좀 좀 개판이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는 귀족 중심의 신분사회주의 제도가 중심이었습니다. 결국 좀 되게 허무해요. 한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현재 지배 정치인들은 조선 왕조 지배 정치인의 후손이고, 조선조 정치인은 고려조 정치인의 후손이고, 고려조 정치인은 삼국시대 정치인의 후손이다. 곧 귀족은 영원하고 노비는 노비다. 욕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결론을 냈더라고요. 한국학자들이. 사대부들은 관을 이용하여 부를 증식시키는데 달인들이었습니다. 19세 조선 후기 역사 보면 잘 아시겠죠? 시민단체를 통한 시민관변단체와 종교단체가 통째로 포함되는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개인재산이 기업의 재산보다 초과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꼭 19세기 붕당서원의 재산이 너무 많았던 시대하고 오버랩됩니다. 한국 부동산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신시대 말기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갑재 기자의 박정희 정기로만 읽은 사람들은 한국사를 절반만 보는 겁니다. 물론 영남 사람들은 혹은 순수한 애국심주의자 우파들은 그렇게 봐도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실로서는 양쪽 다 보는 게 좋겠죠. 인플레이션이 극대화가 돼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임금은 안 올라.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여기서 적개감이 상상을 초월했던 것 같습니다. 일간 베스트 저장소까지도 김재규 옹호하는 글이 종종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고의로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87년 직후에 민주화라고 주장하면서 반대의 자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 말에 스스로 모순된 걸 요즘 쭉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르게 생각할 자유를 없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김지하의 5적 필화 사건 때 그 5적이 되고 싶었다. 중국사에선 그런 게 좀 흔하거든요. 권력을 쥔 사람들의 그 부패가 부러워. 나도 그렇게 부패하고 싶어. 5적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때 반공시대 그게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그런 조선조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된다. 이런 구조겠죠. 명예훼손이라는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반대 의견을 한국의 민법이 발달되지 않은 걸 악용해서 그렇게 입막음하는 거죠, 강제로.
문재앙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방부동산이 망하고 있습니다. 지방부동산이 터지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김정호 자유경제원장의 수요 공급 이야기는 계속 말하잖아요. 계속 헛소리라고. 완전한 헛소리라고. 완전한. 그러니까 그 강용석 변호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강남 부동산 외에는 강남 부동산 확대로 보고 있어요. 강북 사람들의 심리를 몰라. 또 그 지방 부동산 한 사람들. 지방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노무현 때 이어진 고가 부동산, 고가 그 아파트를 사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 다주택자 다 조져버리니까, 다주택자가 뭘 포기하겠어요? 지방을 포기하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때, 노무현 때, 김대중 때는 다주택자를 포함했는데, 노무현 때 다주택자를 조지면서도 그렇게 됐던 이유는 세대 분리란 조건으로 위장 분리해서 세대 분리해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주택자들이 솜실군형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꺼지지 않았는데도 근데 워낙 많이 지었어. 아주 많이 지었어. 결국은 710 부동산 대책은 지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것 같아요. 근데 지방 부동산이 급락하면 지방세 수입이 급락하고,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은 대개 부동산 잡을 때 대출 꼈을 거라고 봅니다. 대출 끼었는데, 그럼 지방에서 대출 끼고 산 사람들 부실채권으로 경매 나오겠죠. 그러다가 산 사람 없으면 도산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강남 다주택자를 잡으려다가 지방 부동산을 잡았다. 매롱 약올롭 찌롱. 경제 뉴스가 이렇게 집권 정치인들 약 올리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걸 알고서 그러는 것 같아. 지금 계속 집값 더 뛴다. 710 이후도 더 뛴다. 20억 미만은 지금 증여로 가닥 잡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20억 미만의 부동산을 증여세 내려면은 부동산이 좀 많이 올라야 돼요. 아주 많이 올라야 돼요, 부동산이.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써준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써달라. 그러면서 행정도시 그거로 평양만 남기고 서울 부셔버리겠다. 서울의 중심같이. 서울의 상징성 부셔가지고 평양에 마음대로 나만 갖고 놀고 싶어 하겠다. 여튼 또 확장된 게, 이렇게 집값을 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세이빙 하면은 강남 거주민들의 내수가 거의 망하겠죠. 그러니까 수도권은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자영업이 망합니다, 내년에는. 부동산 뉴스가 자꾸 지방 부동산과 서울 부동산이 양극화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식으로 심리가 계속 서울에서 서민층과 그런 사람들의 염장 질러가지고, 마치 박근혜 탄핵 때 미디어가 거의 짜고치기처럼 하듯이 그렇게 분노 유발하는 자총수가 되지 않을까. 나 진짜 심히 염려가 돼요. 이런 양극화보다 노무현이 만든 법을 문재앙이 터트린다. 노무현이 만든 법을 문재앙이 터트린다. 노무현이 만든 법을 문재앙이 터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결정적으로 부채 1700조 이게 왜 나왔냐. 부채 1700조 이게 다 왜 나왔냐. 가격이 오르는데 부채하고 인구가 왜 중요하냐. 부채하고 인구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이야기를 해야죠.
그냥 원불교식 그 중연불 있잖아요. 이쪽도 저쪽도 다 사랑한다. 그래, 해가지고 모두 아우를 넣어서 가자, 무당 환상 세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가 발전돼요? 무당 환상 세계로 가는 게 경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일본 플라자 합의 이후에서 250엔에서 110엔대로 탁 떨어지자 그 땅 투자에 미치게 됐고, 그러니까 저기 한마디로 그 환율 문제로 그 금융에서 그렇게 될 만한 충분한 요인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오로지 밀란 때 그 집권자에 따라가기, 집권자가 가면 따라가는 집권자는 무위험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노무현 때 그 저기 부동산 푸 얼마나 많았습니까? 게다가 그 강남 다주택자 융자 끼기 따라 배우기로 지금 그 실록 노무현 정권 부동산 정책 해가지고 그 당시 유행했던 책들 하나하나 다 깨버려야 돼요. 대출 남발 그거 그 권한 책들 얼마나 많은데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 저 진짜 회개하듯이 바라봤어요. 이때 왜 안이화하지 못했냐. 뭐 물론 일본 부동산 법을 때도 왜 안이화하지 못했나. 일본인들이 막 후회한대요. 한국경제신문의 잘못 원인. 부동산이 왜 상승하느냐. 그러니까 김정호 자유경제원장식 수요 공급 이야기 제발 그만해. 그건 부동산 타짜들의 브리핑 용어야. 타짜들의 브리핑 용어. 부동산이 상승하는 원인은 대출하고 인구. 지금 인구도 꺾이고 사줄 사람도 꺾이고 대출은 여기저기 터지기 일보 직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지방 부동산이 그 가격 떡락이 예상되는 거는 이제 그 부채가 터진다는 이야기고. 근데 그 양극화 하면은 시기 질투를 끝없이 유발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김정호 자유경제원장 같은 수요 공급 이야기 제발 그만해요. 이거 보세요. 지금 국민 머릿속에 있는 수요 공급이면은 이 상태가 나오면 안 돼. 다주택자 손을 꽁꽁 묶어놓고 쥐어 패버려도 수요가 있어야 돼. 이게 전부가 다 위장된 다주택자 수요 아니었어요. 이제 위장된 다주택자들이 전부 이제 그렇게 망해버리니까 지방 부동산에 사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과잉 공급이 그렇게 되고 그냥 과잉 공급의 민낯이 어김없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장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그 자산이 가치가 내려가게 되면은 그 가계 부채가 터지는 게 막 생겨나겠죠. 그런데 그런 적개감을 이용해서 이제 평양 중심의 남한을 그렇게 하겠다. 아주 그 원대한 그 좌종 친북 친중의 원대한 계획이죠. 여기서 제발 양극화 이야기하지 마세요. 거기 그 바탕 깔아줘. 게다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했던 거 이미 한번 망했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에 저는 그 하나님께 그렇게 그 기도하는 편도 있네요. 차라리 같이 오를 수 없다면은 똑같이 빠지게 해주세요. 공평하게. 똑같이 오를 수 없다면은 똑같이 빠지게 해주세요. 지금 공장을 통해서 생산한 사람이 죽겠다 하는데 온 세상은 공장을 만드는 임대업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임대업. 공장보다 공장을 임대업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혁신도시는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그 초반에 확 떴을 때 튀고 그렇게 어떻게 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호구들은 초반에 그 바람 났을 때 그때
그 환상으로 그 용자 많이 끼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호구로 잡혀버리고, 이미 그런 식으로 혁신 도시에서 초반에 들어온 사람들이 용자 많이 끼고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또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혁신 도시에서 그렇게 해서 초반에 호구 붙잡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거든. 아주 많이 벌었거든. 아주 많이 벌었거든. 정부 신뢰를 팔아가면서 지역 집값을 높여받게 하여,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한국의 그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정부 신뢰를 팔아가면서 지역 집값을 높게 받게 하고, 지역 부자들의 부를 싹 해주고, 일반 국민에게 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엄청난 부채를 유발시킨다. 사실 그 강남 좌파가 너무 사이즈가 커졌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노무현 재개발에서 다 이렇게 돈을 벌고서 어디로 왔냐면 강남으로 온 거예요. 이제 강남 다 조지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도 일본 오사카나 LA로 가지 그 지역 안 있어. 절대로 안 있어. 그 지역 있을 사람이면은 이런 식의 해찬들 프로젝트에 해볼래 하지도 않아. 국토균형 발전이란 것 자체가 정치인, 지방자치제, 대기업, 건설사 등의 이익에 맞춰진 민간의 가계대출 유발로 특정 세력에 돈 벌어주는 기획이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이전에, 노무현 재개발 이전에 강남은 압도적인 우파의 성지였습니다. 이제는 압도적인 성지가 아닙니다. 새로 들어온 분들 어디서 돈 벌어왔을까요? 동시에 우파는 가난해졌습니다. 리만 사태 여때 얼마나 부채 남발에 대해서 우리가 곧 생각했던가. 지금 1700조 계속 반복을 하지만 별 반성을 안 해. 이제 반성 제대로 합시다. 반성 제대로 하자고요. 대출을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행정도시 캠페인에서 해찬들하고 권력에 줄 서면은 누구들 돈 벌어주겠다 하는 프로젝트가 딱 눈에 보이죠. 대출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정말 그 우파에서 필요한 게 있어요. 김무성도 원불교, 박지원도 원불교, 백낙청도 원불교, 홍석현도 원불교. 지금 정치 알게 모르게 원불교식 중연불이 남발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 정치의 특정 종교에 그게 남발되면은, 남발되고 있으니까 알겠어. 지금 현재 또 이분들이 군사정권 때 열받았던 거, 개신교가 그게 공적 행정에 끼어 있는 거 저도 기억이 나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대출에 기반된 고가 만들기, 대출 장형 수요 유발, 이런 거 왜 과연 실제로 생산의 가치로 늘어난 부의 증진이었나? 국토 균형 발전의 진정한 실체가 무엇이었나? 재개발하면 그냥 부자 동네 된다. 주민 교체가 일어나고 부동산 학개론 이론대로 저절로 될 것이다. 수리수리 마수리 얍. 아주 나이브합니다. 가계부채 1700조는 어디서 쌓였나? 노무현 때, 그러니까 재개발 물건을 잡을 때 대출을 얼마를 끼고 대출을 얼마 지렛대로 해서 얼마의 수익을 난다 했는데 리만 사태로 꽝 그렇게 인질됐잖아요. 그걸 이야기했어야지. 미래통합당 정치인이 부동산 정치의 검은 구석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고 있지 못해요. 대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출을. 가격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도 체험해요. 사회에 은근히 왜 부동산 가격이 저렇게 높은 거야? 왜 못 낮추는 거야? 적개감이 아주 많이 깔려 있어요. 대출을 이야기해요. 대출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아. 대출을 이야기해야지 분노가 사그라져.
줄줄이 망한다고. 현재 소비 수준보다 더 짜부러진다고. 현재 소비 수준보다 더 짜부러진다고. 이짝 저짝 나열하고 구풀이로 다 살렸다. 원불교식 중연불. 이런 것이 된다 믿으라. 이건 사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CCP 역병은 대출을 견디게 하는 수출도 있었지만 그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구 곡선도 꺾입니다. 사람들은 정주 심리가 강해서 원하지 않는 이주를 극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 경제는 잘못 나가고 있어요. 자유방임 경제, 지금 한국 경제에서 하고 있는 거, 대중들의 분노와 적개감을 발산시키며 좌익이 대중심리 장악하는 중국 남부심리. 그래서 그 정치 권력은 음주운전 자동차처럼 교통법규 어기는 전부 어긴 상태, 국민은 음주운전 자동차 강제 탑승 상태. 이거하고, 그래서 자유방임이 그냥 멋대로 기존 전통 가치 싹 다 깨부시는 자유. 구풀이로 다 깨부시자. 이런 자유방임하고 그런 거 하지 않는 전제의 청교도 문화 배경의 도덕경제학하고 어떤 게 자유방임이었을까요? 정말 김정호 자유경제원장의 그 식 말고, 그 스타일 말고, 김정호 자유경제원장 그 스타일 말고 원래 자유방임 경제를 했어야 되는데 해찬드레보다는 너무 수준이 높은 국민성을 요했을까요? 결국 뭐 박미 TV에서 그 박미 연예인도 부동산 전문가 그 박미 선생도 10년 뒤엔 부동산이 남아 돈다고. 그러니까 장담하는 게 부동산의 가치가 4년에서 5년, 그 길어야 6, 7년까지 서울 수도권의 그 부동산의 뭐 중요 거점 부동산의 가치가 유지된다는 거지. 길게 보면은 다 내려간다. 길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방 부동산이 먼저 터지는 거지. 길게 보면 다 내려간다. 그래서 현재 수준으로 짜여진 그런 그 과잉 정부 거대 정부 줄여야 된다. 지금 해찬들은 계속 사람들 조져가면서 그 과잉 정부로 자기 추종한 사람들한테 충성 맹세하면서 그 권력 하는데 다 내려간다. 그 조금 좀 뭐랄까 선방하는 놈이 있고 그 작살 나는 쪽이 있고 그런데 다 내려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일단은 지금 현재 뉴스상으로는 지방 부동산 터지면은 서울하고 지방하고 양극화 이런 일이 CCP 역병이라는 그 컨텍스트 안에서는 없을 겁니다. 같이 연동될 거예요. 같이. 이제 그 서울 부동산, 그러니까 지방 부동산이 경기도로 올라가서 경기도에서 그 서울 강북 그 노후된 영역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해서 강남이 선방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다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 초반에 작살난 지방 부동산 때문에 그 지방에 염장을 있는 대로 질러가지고 그 서울의 공공기관 다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나 이렇게 그 여권이 집권당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가격 다 내려갑니다. 10년 안에 다 내려갑니다. 지금 공장 하려는 심리보다 공장을 임대하려는 심리가 있는데 그게 지배하는데 뭘로 버티겠어요? 뭘로 버티겠어? 여튼 이제 노무현이 훗날 역사에는 노무현이 부동산 버블을 창시하고 문지왕이 꺼트렸다. 이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